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잘 쓰는 수법, 바로 상대방에게 미끼를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떤 미끼를 잘 던지는지 알아가시고 향후 나에게 날아오는 미끼를 잘 알아보시고 덥석 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보통 원하는 게 있을 때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 미끼를 던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이제 미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날에 남편이 이제 혼자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술과 안주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입에 이렇게 넣어놓고 얘기 잠들면 맛있게 먹으라고. 근데 나르시스트들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쓰는 미끼는 왠지 어둡고 되게 무서운 미끼일 것 같아요. 나르시스트들이 주로 던지는 미끼는 상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처럼 그런 미끼가 아니죠. 나르시스트들은 상대방을 조정하려는 수단으로 미끼를 많이 던져요. 또 나르시스트들은 힘, 권력 이런 것을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자신이 우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미끼를 잘 이용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토닥 영상 같은 매체를 통해서 나르시스트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접하시고 이미 나르시스트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들은 나르시스트가 쓰는 수법들을 잘 알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다양한 유혹의 기술과 가스라이팅, 중상모략, 이간질 이런 것을 더 잘 알아보고 더 이상 거기에 잘 안 넘어가고 또 나르시스트와 거리를 두고 회색돌 기법도 사용하고 변호해주지 않고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태도를 점점 잘 유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 나르시스트는 어떻게 느끼고 반응할 것 같으세요? 편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상대방을 조정하지 못하니까 그 관계 안에서 힘을 잃는 느낌도 들 것 같고요. 또 관계 안에서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파워가 점점 없어지는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기 가스라이팅에 족족 넘어가고 또 중상모략에 막 괴로워하고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느낌을 막 느낀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아주 침착하게 쿨하게 회색돌처럼 대응하고 점점 자신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상대방을 보면 못 견뎌해요. 자신이 상대방한테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없어지고 자기의 서플라이가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나르시스트가 반응하냐? 바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매우 자극시키는 미끼들을 막 던져요. 일부러 상대방의 취약한 부분들을 공략하면서 마음에 상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하게끔 유도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직장에서 내연적 나르시스트 때문에 고생했다는 제 친한 동생이 있었잖아요. 동생이 안 그래도 요즘에 이 토닥 영상 덕분에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게 된 후에 회색돌 기법을 포함해서 잘 대처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직원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내연적 나르시스트 동료가 뜬금없이 야, 내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었는데 무슨 뭐 부서 주임 2명이 네 얘기를 하더라. 막 내가 화장실에 있는 줄 모르고 막말하던데 막 욕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민망해서 그냥 그 사람 나갈 때까지 화장실에 계속 있었다. 너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순간 그 동생이 너무 화가 나고 좀 민망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욱하는 걸 겨우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우가 나르시시스트가 던지는 미끼 맞는 거잖아요. 아, 진짜 황당하네요. 누가 봐도 그 지원쌤 동생분 열받으라고 맞아, 일부러 맞아. 그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누가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그치. 하겠어요. 진짜 도움을 주고 싶었으면 둘이 있는 자리에서 했겠지. 그래서 나르시스트가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하는 말과 행동들을 미끼라고 보시면 돼요. 우회적으로 비꼬는 말이 되었든 대놓고 욕을 하는 것이든 내 평소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든 나를 모함하는 행동이든 또 나한테 직접 하는 행위가 아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도 미끼에 해당돼요. 사람들이 본인 욕하는 거는 참아도 부모 욕, 가족 욕하는 것은 못 참는 심리를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르시스트의 자극에 내가 화조절이 안 되거나 뭐 울거나 매우 격하게 반응을 했다. 그러면 나르시스트의 미끼를 물어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면 내가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 그쵸. 같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나르시시스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르시스트들은 상대방의 그런 반응을 되게 즐겨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격하게 반응하면 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해? 이러면서 자기는 되게 쿨한 사람이 정상인 마냥 그렇게 행동을 하죠. 상대방은 막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데 너무나 쿨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반응을 보일 때까지 이 미끼의 강도가 점점 세지기도 해요. 처음에 약한 미끼를 던졌다가 상대방이 그걸 안 물면 점점 더 센 미끼를 던지죠. 예를 들어 뭐 빈정거림으로 시작했다가
하니까 그걸 뭐 상대방이 뭐 참으면 특정 행동에 대해서 대놓고 지적을 하거나 욕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안 통하면 나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주제로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해서 그게 나한테 너무나 큰 상처였는데 그 사실을 나르시시스트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혼한 집 자녀들은 그 상처 때문에 성격이 뭐가 나서 사회생활 할 때 꼭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말을 나한테 대놓고 한다든지. 안 그래도 저랑 친한 언니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 엄마 모임에 이제 나갔는데 그 언니는 이제 워킹맘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 엄마 중에서 이제 블링블링한 외연적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전업주부시고 이제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엄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랑 친한 언니가 약간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정의파. 내가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불의에 이제 뭐 잘 굽히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르 엄마 이기적인 의견에 반대해서 부딪히는 경우가 몇 번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나르 엄마가 저 친한 언니를 은근히 이제 막 긁는 말을 계속 이제 했었나 봐요. 근데 언니가 이제 그동안은 잘 참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나르 엄마가 대놓고 워킹맘을 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엄마들이 돈 얼마나 번다고 아이가 한창 필요한 나이에 애들 두고 나가서 일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언니 앞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언니 앞에서 또박또박 하니까 언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참았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폭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미끼를 문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도 결국에는 이제 막 감정도 많이 상하고 거기 안에서는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돼서 결국엔 그 모임에서 빠지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협박도 미끼로 많이 사용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나에게 두려움의 감정을 일으켜서 내가 자신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거나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나르시시스트 애인 중에서 상대방이 헤어지려고 하면 그 은밀하게 찍은 사진들 아직 내 폰에 많이 있는데 괜찮겠어? 이렇게도 가깝게 지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해서 본인에게 연락을 끊거나 멀어지려는 애인을 붙잡는, 내 곁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나르시시스트 애인들도 있어요. 최악이네요. 너무 싫다. 상대방한테 자신이랑 헤어지면 무서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암시하면서 공포심이랑 두려움으로 인해서 관계 안에서 계속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의 이런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아주 잘 감지하고, 이전에 얘기하셨었는데 상대방의 두려움이야말로 관계 안에서 나를 더 강한 쪽으로 만들고 나를 위에 두는 요소가 되니까 귀신같이 그거에 대해서 냄새를 이제 맡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두려운 마음에 나르시시스트 애인을 떠나지 못하면 그럼 그렇지, 너까지 나를 떠날 수 없겠지라고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은 우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끼를 물어버린 상대방이 매우 불안정해하고 다시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이 힘을 쥐고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죠. 어떤 의미에서 미끼를 무는 행위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또 다른 서플라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고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이면 이런 미끼들을 나한테 언제든 던질 수 있구나를 자각하고, 그 미끼들이 마구 던져질 때 그걸 물지 않고 아무리 화가 나도 회색돌처럼 아주 쿨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미끼를 던지는 나르시시스트에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미끼 던지기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꾹 누르셔서 토닥의 여러 다른 유익한 영상들을 손쉽게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